미국에서 4년간 뇌암이 400%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핸드폰이 원인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뇌암 환자 97%가 핸드폰을 쓰기는커녕 같은 방에 두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갈륨이라는 필수 미네랄이 있는데 실험 동물에게 충분한 양의 갈륨을 준 후 뇌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을 주었으나 뇌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쪽 동물에는 갈륨 결핍 사료를 준 후 같은 화학물질을 주었더니 모두 뇌암에 걸렸습니다. 뇌암에 걸려 사망한 몇 명의 운동선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덴버 브론크스의 미들라인 베커로 있다가 오클랜드 레이더스로 이적한 300파운드의 거구인 라일 알자도르. 그는 30세에 뇌암으로 죽었습니다. 뉴욕 마라톤 창시자인 프레드 라보는 20년 이상을 뛰었고 몸의 지방이 4%도 안 되는 단단한 몸인데 56세에 뇌암으로 죽었습니다. 윌마 루돌프는 올림픽에서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 3개를 딴 트랙 선수인데 54세에 뇌암으로 죽었습니다. 정력적으로 공연하는 연예인들은 어떨까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살아생전 공연 중 실신한 마이클 잭슨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의 죽을 뻔해서 중환자실에 일주일이나 입원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엉망이었습니다. 각종 필수 미네랄 결핍이었지요. 필수 미네랄 섭취 없이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과 무리한 운동 끝에 헬스클럽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끝내 돌아가신 김영곤 씨의 경우도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죽음인데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몸에서 미네랄을 다량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유는 땀을 흘리면 60가지의 필수 미네랄이 땀과 함께 빠져나갑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80년 이상 걸려야 빠져나갈 양의 미네랄이 운동선수들은 땀으로 30년 만에 다 빠져나갑니다. 단지 갈륨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미네랄도 땀과 함께 내보내는데 이들을 보충하지 않으면 심근증 또는 심장마비 등의 질병으로 목숨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구리를 땀으로 내보내고 보충하지 않으면 동맥류에 걸리게 되며 갈륨을 모두 땀으로 내보내고 보충하지 않으면 뇌암에 걸리게 됩니다. 필수 미네랄을 섭취하지 않고 운동을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1936년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미네랄을 가축사료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미네랄의 부족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의약품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늘날 각종 질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미네랄 부족이므로 난치병의 근본 치료에 미네랄이 필수라는 사실을 모르고 난치병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미네랄은 금속성이므로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동물이나 사람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되어야만 보충되어지는 영양소입니다. 매년 10만 명의 운동선수들이 연습 중 또는 그 후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차량사고로 죽는 수의 2배나 되며 인간 중 평균 수명이 가장 짧은 사람이 운동선수입니다. 젊은 운동선수들의 죽음에 대해 조사를 해봤더니 13세에서 30세 사이에 잘 훈련되고 경쟁력 있는 선수 29명이 연습 중 쓰러져 죽었는데 그중 35%가 필수 미네랄인 구리 결핍으로 인한 동맥류 파열로 죽었습니다. 머리카락 휘어지는 것이 구리씨 결핍증의 맨 처음 오는 증상입니다. 흰머리가 많거나 흰머리가 빨리 오는 분들은 구리 성분이 많은 먹거리를 많이 드세요. 흰머리가 검어지고 흰머리가 늦게 옵니다. 구리 성분이 특별히 많은 먹거리가 드물기에 구리 성분이 다량 함유된 수입 생수를 사서 마셨고 지하수에도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에서 실험용으로 25만 마리의 칠면조에게 완전 사료인 터키 펠렛이라는 칠면조의 사료를 먹여보았습니다. 처음 13주가 되자 12만 5천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 죽은 칠면조를 가져다가 죽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주립진단소에서 부검을 했더니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모두 대동맥 파열로 죽었습니다. 길에 난 허빙에 차바퀴로 심하게 치고 나가면 타이어 안쪽이 속으로 터져 내부의 압력으로 풍선처럼 불룩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약한 부분으로 운전 도중 열을 받게 되면 결국 터지고 맙니다. 동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정상 압력하에서라도 탄력성이 약해진 부위의 동맥이 내부 압력으로 풍선처럼 부푸는 것이 동맥류 파열입니다.
병리학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분명히 동분결핍 때문이다라고 밝혀냈으며 그 이유는 동맥이나 피부나 기타 모든 조직의 일탄력성 섬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구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50만 마리의 칠면조에게 구리 성분을 2배로 늘린 사료를 먹여보았습니다. 단지 구리 함량을 2배로 늘렸을 뿐인데 한 마리의 칠면조도 동맥류 파열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쥐, 토끼, 개, 고양이 그리고 송아지, 양, 돼지 등에 해보았고 이 외에도 수많은 병들이 구리 결핍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여기에서 자극을 받아 사람에 대해서도 구리 결핍증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구리 성분 결핍의 첫 번째 신호가 머리카락이 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 가장자리나 몸에 생기는 주름살들이 말린 자두처럼 쭈글쭈글하게 되는 것도 구리 성분의 결핍으로 피부에 유연한 조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피부를 탱탱하게 오래 유지하고 싶으면 구리 성분이 많이 함유된 을식을 자주 드십시오. 화장품 회사에서 하는 말에 현혹되어 별 도움도 안 되고 건조성 피부로나 만드는 화장품 쬐금만 사용하시고요. 또 피부의학에 입각하여 보면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1000배는 더 좋은 것이 속병, 변비 등 을 없애고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병 있으면 즉시 안색부터 나빠집니다. 즉, 얼굴 피부와 장은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 장과 얼굴 피부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인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병, 변비 등이 없어지기만 해도 얼굴 때깔이 달라집니다.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으면 장부터 건강하게 해놓고 화장품을 바르든지 마사지를 받든지 하세요. 그리고 구리 성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 자주 드시고요. 이런 피부의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피부에 좋다는 천하 없는 것을 해도 젊은 피부를 오래도록 간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몸이 약해지면 보약을 지어 먹거나 보신 음식을 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그 보약이나 보신 음식들의 성분을 생각해보면 다른 어떤 것이든지 그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섭취하는 행위 이외의 의미는 없습니다. 끝으로 혈액 즉 피는 120일을 살고 죽습니다. 필수 미네랄인 구리와 철분은 피를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다시 말해 구리가 없으면 피를 못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각종 미네랄 구리, 철, 아연, 칼슘, 갈륨 등 81가지 미네랄이 농작물의 대량 생산으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농토에서 고갈되어 가고 그로 인하여 농작물 먹거리에서도 미네랄 함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토양에 좋은 성분인 미네랄을 먹고 자라는 각종 과일, 농작물 등이 문명의 발달로 토양까지 오염되어 농작물의 미네랄 함량이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거리에서 미네랄 함량이 줄어들게 되자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이 보충되지 않아 옛날에는 별로 없었던 각종 난치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무병장수의 길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족한 미네랄 보충 무조건 하세요.